저는 작년에 35년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이후로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던 여행을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여행도 좋지만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장소들을 천천히 둘러보는 재미가 정말 각별하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은퇴 후 1년 동안 다녀온 수많은 여행지 중에서도 정말 마음에 쏙 들어서 여기는 꼭 다시 와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국내 여행지 베스트 3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이미 은퇴하셨지만 어디로 여행을 가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깐의 힐링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3곳은 모두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 조용한 산책을 원하시는 분, 바다와 예술을 동시에 즐기고 싶으신 분, 그리고 추억과 함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까지 취향에 따라 선택하실 수 있도록 구성해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전라남도 담양입니다. 담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대나무죠. 저도 처음에는 대나무 보러 굳이 담양까지 가야 하나 싶었는데 실제로 가보니 정말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담양은 단순히 대나무만 있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느림의 미학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이었어요. 도시의 빠른 속도에 익숙해져 있던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천천히 살아도 되는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은 곳이기도 합니다. 담양 여행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중록원입니다. 입구에서부터 2.4km에 달하는 대나무 숲길이 펼쳐지는데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신비로운 분위기예요. 높이 솟은 대나무들이 만드는 초록빛 터널을 걸으면서 들리는 건 오직 바람이 대나무를 스치며 만들어내는 소리뿐입니다. 특히 아침 일찍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오전 8시경에 입장했는데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정말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대나무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빛의 향연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중록원 안에는 여러 테마의 산책로가 있는데 저는 특히 철학자의 길과 사랑의 길을 추천합니다. 이름도 낭만적이지만 실제로 걸어보면 마음이 정말 차분해지고 평온해져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혹시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편한 신발을 꼭 착용하세요. 길 자체는 잘 정비되어 있지만 약간의 경사와 돌길이 있어서 편한 신발이 필수입니다. 중록원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에 있는 메타세쿼이아 길도 정말 아름다워요. 약 2km 정도 되는 일직선 도로 양옆으로 메타세쿼이아 나무들이 쭉 늘어서 있는데 계절마다 완전히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저는 가을에 갔었는데 노란빛과 붉은빛으로 물든 나뭇잎들이 만들어내는 터널이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이곳은 특히 사진 명소로도 유명한데 길 중간중간에 차를 세우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어요. 저도 아내와 함께 30년 만에 제대로 된 데이트 사진을 찍었는데 배경이 워낙 아름다워서 사진작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만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가능하면 평일에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메타세쿼이아 길 주변에는 작은 카페들도 많으니 산책 후에 따뜻한 차 한잔하며 여유를 즐기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음식이죠. 담양의 대표 음식인 떡갈비는 정말 한번 맛보면 잊을 수 없는 맛이에요. 저는 담양 읍내에 있는 한 오래된 식당에서 떡갈비를 먹었는데 일반적인 갈비와는 완전히 다른 식감과 맛이었습니다. 고기를 곱게 다져서 만든 떡갈비는 부드럽고 촉촉하면서도 고기의 깊은 맛이 살아있어요. 특히 담양 떡갈비의 특징은 대나무 향이 은은하게 배어 있다는 거예요. 대나무 잎으로 포장해서 굽기 때문에 일반 갈비와는 다른 독특한 향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양도 푸짐해서 두 사람이 먹기에 충분했어요. 반찬으로 나오는 나물들도 모두 담양 지역에서 나는 신선한 재료들로 만든 것이라 건강한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담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시간의 흐름이 정말 느리다는 거였어요. 도시에서는 항상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으로 살았는데 담양에서는 정말 마음 편히 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숙소로 잡은 한옥 펜션에서 보낸 밤이 정말 특별했어요. 대나무 바람 소리를 들으며 잠들고 새소리에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나는 경험은 도시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특별함이었습니다. 담양은 정말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싶으신 분들,
복잡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께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경상남도 통영입니다. 통영은 정말 특별한 매력을 가진 도시예요. 바다의 아름다움과 예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곳이죠. 저는 사실 통영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는데 지인의 추천으로 가게 되었고, 가서는 왜 이제야 왔을까? 하는 후회가 들 정도로 매력적인 곳이었습니다. 통영은 바다를 끼고 있는 지리적 특성 때문에 자연 경관이 정말 아름답고, 동시에 윤희상 등 많은 예술가들의 고향이기도 해서 예술적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도시예요. 통영 여행에서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곳은 동피랑 벽화마을입니다. 동피랑은 원래 재개발 예정지였던 낡은 동네였는데 예술가들이 모여서 벽화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지금의 아름다운 예술마을로 탄생했어요. 골목골목마다 다양한 벽화들이 그려져 있는데 각각 다른 스토리와 감성을 담고 있어서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특히 마을 꼭대기에서 내려다보는 통영항의 풍경은 정말 장관입니다. 푸른 바다와 크고 작은 섬들, 그리고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들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아요. 저는 아내와 함께 이곳을 천천히 둘러보면서 우리도 이런 그림 같은 곳에서 살아보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벽화 앞에서 사진도 많이 찍었는데 배경이 워낙 예뻐서 어떻게 찍어도 작품이 나오더라고요. 한 가지 주의사항은 동피랑은 언덕 위에 있어서 조금 가파른 길을 올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간중간 쉴 수 있는 벤치들이 있고 올라가는 길 자체도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즐겁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통영에서 놓치면 안 되는 또 하나의 명소는 미륵산 케이블카입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높은 곳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아내가 꼭 가보자고 해서 용기를 내어 탔어요. 그런데 정말 올라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보는 한려수도의 풍경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워요. 크고 작은 섬들이 에메랄드빛 바다에 점점이 떠있는 모습이 마치 보석을 뿌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는 미륵산 정상이라는 표지판 앞에서 아내와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은퇴 후 처음으로 함께 산에 오른 기념이 되었어요. 물론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간 거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손잡고 정상에 서 있으니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정상에서는 360도로 통영의 전경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일몰 시간에 맞춰 가시면 정말 환상적인 풍경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저희는 오후 5시쯤 올라가서 해가 지는 모습까지 봤는데 바다 위로 지는 석양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통영항 주변을 걷는 것도 정말 추천드려요. 항구 주변에는 잘 정비된 산책로가 있어서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걸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는 항구에 불이 켜지면서 더욱 로맨틱한 분위기가 연출돼요. 산책로를 걸으면서 만나는 통영의 일상적인 모습들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어부들이 배에서 갓 잡아온 생선을 정리하는 모습, 항구 주변에서 장사를 하시는 어머니들의 모습, 바다를 바라보며 낚시를 즐기는 사람들까지 모든 게 정겨웠습니다. 통영항에서는 유람선도 탈 수 있어요. 저희는 한려수도를 둘러보는 유람선을 탔는데 바다 위에서 바라보는 통영의 모습은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작은 섬들 사이를 지나갈 때의 시원한 바닷바람은 정말 상쾌했어요. 통영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싱싱한 해산물입니다. 통영 중앙시장에서 먹은 충무김밥과 꼴뚜기 무침은 정말 일품이었어요. 특히 꼴뚜기 무침의 톡 쌓는 매콤한 맛은 한번 먹으면 계속 생각나는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항구 근처 횟집에서 먹은 자연산 회도 정말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비싸서 자주 먹기 어려운 자연산 회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어서 좋았어요. 통영에서 가장 특별했던 건 예술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분위기였어요. 도시의 인공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피어난 진정한 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강원도 강릉입니다. 강릉은 제게 정말 특별한 의미가 있는 도시예요. 젊은 시절 아내와 신혼여행으로 갔던 곳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여행으로도 몇 번 다녀온 추억이 깊은 곳입니다. 이번에 은퇴 후 다시 방문해보니 예전의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또 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강릉은 동해의 아름다운 바다와 깊은 역사, 그리고 최근에는 커피 문화까지 더해져서 정말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도시가 되었습니다.
강릉 여행의 시작은 역시 경포대 해변이죠. 30년 전 신혼여행 때도 이곳에 왔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주변이 많이 발달했지만 바다의 아름다움은 여전했어요. 길게 펼쳐진 백사장과 푸른 동해의 모습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아름다움이 있더라고요. 경포대 해변의 가장 큰 매력은 하루 종일 바다를 보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침 해돋이부터 저녁 석양까지 시간대별로 완전히 다른 바다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히 이른 아침 해돋이를 보러 나갔는데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이 바다를 금색으로 물들이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그 순간 은퇴 후의 삶도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변에는 잘 정비된 산책로가 있어서 바다를 바라보며 여유롭게 걸을 수 있어요. 중간중간 벤치도 있어서 앉아서 쉬면서 바다를 감상하기에도 좋습니다. 특히 소나무 숲이 바로 옆에 있어서 바다와 숲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것도 경포대만의 특별한 매력이에요. 강릉에서 놓칠 수 없는 또 하나의 명소는 안목 커피거리입니다. 안목항 주변에 수십 개의 커피숍들이 모여 있는데 각각 다른 개성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바다가 바로 보이는 카페에서 아내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오랜만에 진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오면서도 바쁜 일상에 쫓겨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이곳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마신 커피 한 잔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꿈, 아이들을 키우며 겪었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한 잔의 커피 시간이 우리 인생 이야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안목 커피거리의 특별한 점은 각 카페마다 고유한 원두와 로스팅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평소에 커피를 그렇게 즐기는 편은 아니었는데 이곳에서 여러 카페를 돌아다니며 다양한 커피를 맛보는 재미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특히 한 카페에서 만난 사장님이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내려주신 커피는 정말 향도 좋고 맛도 깊었어요. 사장님께서 커피에 대한 열정과 철학을 설명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은퇴 후에도 이렇게 자신만의 일을 찾아서 열정적으로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릉에서 빼놓을 수 없는 문화유산이 바로 오죽헌입니다.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가 태어난 곳으로 유명한 이곳은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 구조를 잘 보여주는 소중한 문화재예요. 특히 오죽헌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된 검은 대나무들이 집 주변에 우거져 있어서 정말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오죽헌을 둘러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옛 선조들의 생활 방식이었어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려 했던 그들의 지혜가 곳곳에 배어 있더라고요. 특히 마당에서 바라보는 건물의 배치와 자연스러운 정원의 모습은 현대인들이 배워야 할 여유로움과 균형 감각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강릉 여행에서 음식도 빼놓을 수 없죠. 중앙시장에서 먹은 물회와 오징어 순대는 정말 일품이었어요. 특히 물회는 더운 여름날 시원하게 먹기에 딱 좋았고 신선한 회와 시원한 육수의 조화가 환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초당두부죠. 초당마을에서 먹은 순두부는 정말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바닷물로 만든 두부라서 일반 두부와는 확실히 다른 깊은 맛이 있더라고요. 안목항에서 먹은 물오징어도 정말 신선하고 맛있었습니다. 바로 잡아 올린 싱싱한 오징어를 구워서 먹는 맛은 도시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바다의 진정한 맛이었어요. 강릉에서 보낸 3일간은 정말 의미 깊은 시간이었어요. 30년 전의 추억을 되돌아보면서 동시에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포대 해변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우리가 젊었을 때는 참 모든 게 급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는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조급함에 주변의 아름다운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정말 작은 것 하나하나가 다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은퇴 후 다녀온 국내 여행지 베스트 3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담양의 느긋한 대나무 숲길, 통영의 예술적인 바다 풍경, 그리고 강릉의 추억이 담긴 커피향까지 각각 다른 매력을 가진 3곳 모두 정말 다시 가고 싶은 곳들이에요. 은퇴 후의 여행은 젊을 때의 여행과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은 곳을 빨리빨리 둘러보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한 곳에서 천천히 머물면서 그곳의 진짜 매력을 느끼는 게 훨씬 의미 있더라고요. 특히 이 3곳은 모두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곳들이에요. 바쁜 일상에 지치신 분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생의 여유를 만끽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께 정말 추천드립니다. 혹시 이 중에서 어느 곳이 가장 마음에 드시는지 또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여행지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자 여러분의 여행 이야기도 정말 듣고 싶거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여행 정보와 은퇴 후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